마치긴 했는데 오늘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어, 여기 토크쇼인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강의처럼 진행을 하도록 강의처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도를 계속 나가던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에 들어오신 분이 지금 한 분 보고 계시네요. 어, 혹시 들어오셨으면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어, 한 분이 계시긴 한데 뭐 특별히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진 않네요. 예, 그래도 꿋꿋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회는 16회는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성공의 물결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정리하님 반갑습니다. 늘 제 방송을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내용이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된다. 린 데이비스, 영국 버밍엄대 교육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저도 많이 와닿고 멋있게 느껴져서 이 말을 제가 오늘 카페의 명언으로 선정을 하고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이제 석세스 프린스플에서 다루는 목표 설정에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와 핵심적인 내용을 다 이 문장 한 문장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무언가 뭐 목표를 달성하고 뭐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끌어당기거나 이루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제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공으로 향하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명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그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또 달성 시한을 정해놓고 매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목표가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얘기인데 이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또 사람입니다. 인재 교육기관인 LMI라고 하는 이 기관 자체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기 그 자기 개발 그런 그 교육 센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저기 리더십이라든가 자기 개발을 하는 교육하는 그런 기관들이 거의 없잖아요. 외국에서 다 들어온 게 대부분입니다. 뭐 카네기라든가 카네기 뭐 리더십 뭐 아니면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켄필드가 있겠죠. 주식회사 오서세스데이에 제켄필드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올리고 정말 이분도 그 신비한 힘에 대해서
신비한 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106페이지에 또 위에 제가 또 밑줄 그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그것을 글로 적어라.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라. 그리고 매일매일 그 목표들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액션을 취하라. 이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좀 이렇게 좀 사실 보니까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이거 원하는 거 결정하는 그 트레이닝만 해도 한 적어도 한 반나절은 걸리더라고요. 반나절은 걸리는 트레이닝이고 이 글로 적어라. 글로 적는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적는 요령이 있는데 이 요령에 대해서 실제로 첨삭받고 트레이닝 해가지고 적는 것도 이것도 한 반나절 정도 되는 거고 계속 반복해서 보라. 이거는 이제 비전 보드를 작성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반나절 정도 걸려야 되는 내용들인데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물론 책 뒤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긴 한데 참 어떻게 뭐 책으로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 글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결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노하우라던가 그런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없어도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좀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읽고 나서 보니까 좀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일매일 그 목표들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액션을 취하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목표를 향해서 취해야 할 그 액션 플랜을 총 다섯 개를 적어서 색인 카드처럼 해가지고 적어서 이제 갖고 다니고 늘 지니면서 이제 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 액션 카드가 이제 그 트레이닝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액션 중에 하나로 이제 페이스북 방송을 지금처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이제 매일 이제 9시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액션 플랜이 그 중에 한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프리뷰 특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뭐 딱 다섯 가지로 정해놓고 있진 않고 일단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을 그걸 이제 화가 오는 문을 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자기 전에 그렇게 외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총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카페에 방문해서 카페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늘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메시지를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가입해 달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액션이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이러한 액션들이 쌓이게 되면 굉장히 그 이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꾸준한 만큼 더 대단한 건 없다.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persist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켄필드 트레이닝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저기 그 서부의 이제 골드러시 이 석세스 프린시플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아 준이형님 외칠 때 속으로 하나요? 소리 내어 하나요? 소리 내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소리 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큰 소리로 하면 사실 더 좋아요. 저는 이제 하는 게 하도 외치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됐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아 이게 속으로 이렇게 외쳐야 되겠다 뭐 이런 외치는 거랑 이제 밖으로 소리 내서 외치는 거랑 좀 약간 갈등도 있었고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외치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소리를 외치는 게 외부로도 그런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자꾸 그런 에너지들을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부의 그 잠재 의식에도 그러한 그런 생각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내서 외쳐줘야 되시고 뭐 어떤 공공의 장소가 있잖아요. 공공 장소라든가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소리 내서 하기 어렵다 할 때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그마한 소리를 외치거나 이제 중얼중얼 하듯이 외쳐야 되는데 특별히 뭐 집에 있거나 그럴 때는 뭐 가족들이거나 뭐 다 그렇잖아요. 뭐 혼자 있을 경우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소리를 내서 외쳐야 되는 거 처음에는 당연히 익숙하지가 않고 처음에는 되게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이게 버릇이 되면은 괜찮아져요. 그리고 반드시 이게 외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말의 힘에서 제가 그 특강 때 프리뷰 특강 때 계속 하는 게 손가락 길어지기라는 그 저기 체험 실습하는 게 있어요. 손가락을 이제 길어지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거를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계속 말로 이렇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 계속 8번 이상 제가 외치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만큼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강하게 또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험도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으로도 이제 보여드리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도 있고 일본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이제 물을 한 컵씩 떠가지고 이제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다가 이제 좋아한다, 사랑한다. 한쪽 물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 물에는 막 이제 증오하고 막 미워하는 그런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물을 얼려서 결정을 보는데 이제 미워했던 물은 결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사랑했던 물은 그 아주 육각형의 그런 결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실험이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이 밥이니까 밥에다가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밥에다가 해도 똑같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밥은 딱 2주 뒤에 보게 되면 누룩곰팡이가 있어서 되게 좀 향기롭고 좀 맛있어 보이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제 매주 쓸 때 하는 그런 누룩곰팡이들 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워했던 밥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검은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완전히 썩어가지고 완전히 그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이영동 PD의 이제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그걸 이제 소주에다가도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워했던 소주는 굉장히 쓰고 사람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먹여보는데 사람들은 같은 술이라고 도저히 생각을 못해요. 한 술은 굉장히 쓰고 한 술은 되게 달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그 술에다가 대고 또 그 밥이랑 그 물에다 대고 사람이 가서 자기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걸 입 밖으로 내서 말을 하면서 물론 그 감정을 계속 느끼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랑 이 말하는 거랑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감정도 같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이 모이게 됐을 때 이제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소원을 외치게 될 때는 반드시 소리 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하기 힘든 상황일 때는 보면서 이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메모창도 띄워놨는데 메모창 한번 활용해 볼까요? 예, 소리 내서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03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빼먹고 갈 뻔했네요. 제가 103쪽에 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103쪽에 두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위에서 한 열 번째 줄인가요? 앞서 언급한 이유들, 두려움들, 걸림돌들이 나타나게 되면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지의 신호로 여기고 만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두려움들 그리고 걸림돌들을 정지 신호들로 여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항상 나타나게 될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문에서 설명할 때는 내추럴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이처. 내추럴이랑 네이처. 네이처 하면 우리 막 자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강의에 갔는데 그분도 이제 성공 가도를 좀 가시려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뭐 몸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뭔가 뭐가 딱 깨지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하면 그게 오히려 내가 이 강의라든가 이런 걸 더 진행하거나 이런 날에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더 좋은 일이 되는 그런 거다. 나는 오히려 감기 걸렸을 때 더 좋은 일로 진행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외치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임할 수가 있고 그런 어려움들 같은 거를 극복을 하면서 더욱더 그런 자신감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좀 지내게 되면 갑자기 뭐 그릇이 깨졌다 뭐 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넘어졌다 하면은 이거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레 겁을 먹고 무슨 징크스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징크스에 대해서 겁먹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방금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초안지에 보면 이제 그 한나라랑 초나라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안지인데 그 항우와 유방이 계속 싸우게 되는데 그 이제 항우가 이제 출전을 하죠. 출전을 해서 이제 전쟁터에 출전을 하는데 그 깃발 있잖아요, 깃발. 그 자신의 그 군대를 나타내는 깃발이 있잖아요. 그 깃발이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깃발이 돌풍에 깃발이 돌풍에 팍 꺾여서 부러집니다. 그것을 보고 이 군사들이 자기 휘하에 자기가 통솔하는 군사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과 이런 그런 전쟁의 그런 징크스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뭐죠 그런 것들에서 그런 이제 병사들이라든가 이런 뭐라 그러죠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깃발이 돌풍에 팍 꺾여가지고 이제 부러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길하다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암묵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전쟁에 딱 나가가지고 출전하려고 출사표 내고 딱 출발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꺾여서 부러지니까 우리가 다 나가서 죽는 거 아니냐 하고 굉장히 이제 그 군사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우가 이제 앞으로 나서서 바로 얘기를 하죠. 이 깃발이 부러지듯이 내가 그 유방의 목을 이렇게 이렇게 깃발이 부러지듯이 바로 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깃발이 부러지는 게 그 병사들이 부러지고 그 상대방 적장의 목이, 지금 약간 말이 좀 격해지는데요. 구사 용어라서. 상대방의 그런 진여들이 다 격화되는 거다. 이 깃발이 부러지는 게 우리한테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본인이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그때 이제 그 왕의 신분이잖아요.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적진을 향해 이제 완전 돌격을 하죠. 돌격을 하고 멋지게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적 장수들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약간 그 중간 간부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 간부급의 장수를 바로 잡아서 자기가 실제로 그걸 단칼에
처치를 합니다. 장수를. 이제 군사들이 바로 그걸 보고 사기가 올라가지고 전장에 임하고 실제로 그 전장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군사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쟁의 사이에서 내려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깃발이 꺾여서 그렇게 부러지면 전쟁에 진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단칼에 나서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을 했죠. 앞장서서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그 항우가 똑같이 군사들이랑 같이 그 머뭇거리면서 야 이번 전쟁은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했으면은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은 굉장히 동요를 하고 실제 전장에 나가서도 도망가거나 이제 사기가 떨어져서 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기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축구를 할 때 골대에 공을 맞추게 되면 그 경기는 진다라는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대에 이제 공을 맞추게 되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동요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 축구 경기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징크스들을 굉장히 더 좋게 만든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도 혹시 제가 말하는 거랑 음성이랑 영상이랑 싱크가 잘 안 맞나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도 혹시 제가 말하는 거랑 음성이랑 영상이랑 싱크가 잘 안 맞나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맞는 것 같네요. 어, 예. 싱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뭐 오랜만에 신나게 계속 방송을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주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메모장에 이제 글씨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 PDF 첨부 파일로 해서 멤버십 독서 가이드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메일에 사용되는 책이 세계의 소원, 백일의 기적이라는 책이 되는데 그 책도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그 책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본에서도 끌어당김 법칙을 오히려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책도 이제 일본 책이거든요. 세계의 소원, 백일의 기적. 이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내려서 지금 이제 보이시죠? 이 파란색으로 된 책이거든요. 이 책을 굉장히 강추하는 책입니다. 저희가 소원을 진짜 이루는 데 있어서 특히 제가 오늘 잠재의식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서 이 책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잠재의식이라는 걸 좀 알기는 좀 우리가 어렵잖아요. 잠재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책은 이제 조셉 머피 박사님이 쓴 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책이고 이 책에서도 이제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하기, 듣기, 쓰기 이게 진짜 3종 세트입니다. 저희 소원을 이루고 잠재의식을 바꾸고 끌어당긴 법칙을 활성화하는데 3종 세트 말하기 국어 같잖아요. 말하기, 듣기, 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나타낸 책이고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이거 진짜 3종 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 3일체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하기, 듣기, 쓰기는
저희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고, 이게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뭐 기법들이라든가 트레이닝의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다 말하기 듣기 쓰기로 귀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트레이닝, 모든 뭐 무슨 자기계발 내용들 모든 것들 다 말하기 듣기 쓰기로 귀결이 되고, 이제 그 트레이닝에서 나오는 내용은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검증이 됐으며 성공한 대가들이 활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공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죠. 말하기 듣기 쓰기란 제가 듣기를 이제 했는데, 듣기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신나서. 듣기도 중요하죠. 자기 뭐 말이라든가 이런 걸 녹음해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듣기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제 심상화라고 해야 되겠네요. 생각하는 것. 심상화로 아예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기 심상화. 시각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단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희 형님, 에구 저는 오늘 이독스 주문에 막 따끈한데 같이 주문할 걸 다음에 주문해야겠어요. 예,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독스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제가 저번에 추천을 해드렸나요? 해드려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제 방송도 하고 막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말을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이덕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덕수 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보기 쓰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침 또 106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글로 적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라. 사실 트레이닝에서 있어서 다루는 게 이게 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물론 멘토라든가 다른 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있지만 책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차피 이제 계속 이런 자기 개발서들 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읽다 보면 내용들이 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사례들만 좀 바뀔 뿐이지 그 핵심 내용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기부여를 얻을 수가 있죠. 혼자 읽게 되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자꾸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됐나? 근데 또 다른 책을 사서 보니까 또 그 방법을 해가지고 이게 됐고 그 저자도 성공했을 뿐더러 저자도 또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이제 실천하다가 또 조금씩 일어나가다가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좋은 책들을 또 보는 거죠. 그럼 또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또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 실수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 It Works, 아까 방금 말씀하신 It Works 책 한 권, 이 책이 총 한 30페이지거든요. 책도 되게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책이 30페이지니까 일반 서적으로 하면은 이런 책으로 하면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 성공 엑기스의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책 하나만 봐도 다른 책은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동기부여 같은 내용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보는 거에 대해서 돈을 전혀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뭐 빌려서라도 꼭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크쇼 주제는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의 스위치가 켜진다. 진짜 이 말이 멋있네요. 계속 하게 되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된다. 이 문구를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계속 또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여야 되겠네. 제가 막 계속 책만 추천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의 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 약간 좀 신비롭습니다. 진짜 뭐 이 책은 주로 마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자기 개발서들 축에서도 자기 개발서들이 진짜 말 그대로 실질적이고 되게 그런 논리적인 책들이 있잖아요. 논리적인 면, 논리적인 뭐 좌측 면이 논리적인 면이고 또 우측 면이 예를 들어 뭐 마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이 마스터키라는 책은 굉장히 마법적인 책인데 이 문구를 읽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힘인데 우리가 모르는 진짜 자연의 힘이고 그런 우주의 힘인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그것을 이루려는 그러한 힘들이 작동을 하고 그런 우주의 법칙들이 우리를 현실로 이끌어간다. 그러한 내용이 이런 마스터키 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책을 한 권 더 추천을 해드리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또 한 번은 꼭 읽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이 책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 왜 어떤 부분이 좀 흥미롭냐면 사람들은 비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비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 여기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어딨지? 어, 제가 여기에서 요 나온 문구 중에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약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있다. 몇몇 기업가들에게 서신 강의 형태로 전달한 책이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효과를 체험하더라도 체험하더니 책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저자가 생각을 바꿔 더 많은 사람에게 책을 공개했다. 그리고 곧 당시로서는 상당한 부수가 팔려나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책이 사라졌다. 어떤 세력이 대중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책은 감춰졌다.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달되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바로 숨겨졌던 책이 바로 이 마스터키 시스템입니다. 제가 마스터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원 제목이 마스터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좀 신기한 게 이 책이 굉장히 이제 감동받은 몇몇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별도로 또 번역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원서를 이제 이 출판된 책이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런 굉장히 매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어, 내용이 상당히 좀 센세이션합니다. 어, 근데 이제 심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어쨌든 뭐 계속 책도 제가 추천해 드렸고 오늘은 이제 방송이 이제 뭐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프린스플 7번째까지 해서 목표 설정에 위력을 분출하라를 모두 다 제가 했습니다. 다음은 프린스플 8 목표의 덩치를 줄여라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은 제가 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이 나오니까 재밌긴 하네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방송도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 방송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팔로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페이스북 페이지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팔로워 해주셔서 실제 라이브 방송할 때도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들 많이 드릴 수 있고 저도 같이 소통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는 또 지도 편달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고 날씨가 갑자기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차가워진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차가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9시에 뵙겠습니다. 잘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카페 게시판이라든가 카페에도 제가 도움되는 내용들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거 프리뷰어 특강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 본 트레이닝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이랑 멤버십 트레이닝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반드시 성공한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